안녕하세요. 똑튜브 몽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굴리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본 영상에 앞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저랑 지금 같이 P2P 포럼이라는 사이트에서 글을 기고하고 있는 권영이라는 친구와 함께 만든 원칙임을 미리 먼저 밝히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투자를 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워린 버핏 할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 원칙 1, 돈을 잃지 마라. 투자 원칙 2,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투자 원칙 3, 빚을 지지 마라. 여러 투자 대가들이 이런 것처럼 일생일대에 걸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조지 소로스나 짐 로저스나 피터 린치, 필립 피셔, 레이 달리오, 엄청나게 많죠. 이분들은 이제 각자 자기가 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을 때 쓰면 참 이렇게 맞는 말이긴 한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올 건데요. 우리의 돈은 지금이나 미래나 어차피 다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방어구도 없이 만렙 사냥터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게 되게 무모한 행동인 것처럼 우리도 일종의 임시방편적인, 나중에 보완하고 수정할지라도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투자 원칙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가 지금부터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작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의미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돈을 잃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저에게 좀 유효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난감했어요.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점과 실수 포인트들을 생각해서 며칠을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7가지 투자 원칙을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7가지 글귀가 보이실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수익성보다는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익성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계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연 5%씩 10년을 복리로 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6,289원이고요. 연 7%씩 9년 굴리다가 마지막 연도에 25%를 손실을 본다면 13,788원이에요. 전자가 후자보다 대략 18%나 높은 이익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복리적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개념은 복리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아주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의 손실일지라도 앞서 쌓아놨던 공들을 다 허물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슬프죠. 10년 동안 하는데 한 번만 실수해도 안 된다. 아마도 워린 버핏 할아버지도 이러한 점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을 잃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둘째, 투자 이익의 크기보단 비율을 중요시한다. 저는 P2P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수익금이 24원이었습니다. 근데 새우 연 7.92%짜리였습니다. 나쁘지 않죠? 제가 왜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비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익금 자체에 목을 매면 투자를 처음 한 우리들이 결과를 보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저는 잘 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깟 푼돈 벌려고 지금 여기다가 돈을 묵혀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눈앞의 달콤함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추후에 우리가 나중에 좀 더 큰 돈을 다루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이런 조그만 연습,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연습, 즉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돈을 투자해서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큰 돈 또한 잘 관리하지 못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학원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한 소재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지침이 아니라 크기지침으로 투자를 한다면 무리수를 두거나 한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실수를 할 때를 돌이켜보면 남들과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했더라고요. 그놈의 욕심이 문제 아닐까요? 넷째, 개인의 취향보다는 시장을 추종하는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후에 금리 관련된 영상을 찍어 올릴 건데요. 미국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한국 금리도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도 출렁출렁 거리게 됩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리만 사태라고 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관련된 채권들이 휴지 조각이 되고 그에 따른 여파로 금융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S&P 기준으로 고점 대비 56.1%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큰 세계 경제 타격을 입었거든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각각 알맞는 투자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는 당연히 순환할 거고 그에 따라서 시기별로 유리한 시장과 불리한 시장이 존재할 것이다. 근데 제가 아무리 판단을 잘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단,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단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교체 투자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산의 배분,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기도 하겠네요. 넷째, 직접 검증하지 않는 사례는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금융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토스나 카카오에서도 심심치 않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보이는 부실률이나 연체율, LTV 비율 이런 것들을 명목 그대로, 다시 말하면 보이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서류상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은요, 직접 업체에 전화를 하든가 문의를 해서 관련된 서류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의 보증이나 법무법인의 투자 의견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공증스러운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투자 설명에 나와 있는 투자 지표나 공식의 물리적인 의미를 직접 생각해 봐야 되고, 의미를 곱씹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스스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려고 한다. 돈을 굴리시다 보면 여러 군데서 말이 들려오실 거예요. 주식 카톡방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모르던 분야에 대해서 많이들 들리실 거예요. 근데 모두 그럴듯하고 솔깃하게 들리실 겁니다. 저는 감정적인 평가로 투자를 한다기보다 자기가 공부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야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저는 지금 그대로니까요. 근데 투자가 잘못돼서 이익은커녕 원금 손실이 난다든지 그런다면 과거에 잘했던 투자들이 투자가 아닌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일도 모레도 투자할 곳은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사실 이런 실패는 추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항상 열린 자세로 검토한다. 마크 트웨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공경에 빠지는 것은 무엇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저는 무엇이든 공부하는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20대 내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남의 말을 좀 덜 기울여서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잘 아는 영역일지라도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나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열린 자세로 각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핀테크나 가상화폐도 예전에는 없던 분야잖아요. 이처럼 재테크 영역에서는 항상 매년 변동하고 새로운 사항이 생깁니다. 특정 분야에서 약간의 성취를 이뤄냈다고 할지라도 공부하는 것을 멈추면 고이게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일곱째, 지침대로만 투자하며 우발적인 요소를 최소화한다. 우선 한마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걸 안 한다면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죠? 현재 저는 앞서 말씀드린 권혁이란 친구와 우리가 투자할 때 쓰려고 각 상품의 성격에 적합한 투자 지침을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투자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이 상품은 투자하기 적합하다 혹은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해주는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 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관보다는 객관이 우선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투자 순간에 직관으로 투자를 한다면 매번 불안정한 후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기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매번 강제적으로 꼭 해야 할 글로쓴 채찍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는 애초에 심리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투자 원칙 7가지가 어떠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 저보다 더 좋은 투자 원칙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경험이 늘어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제가 세운 7가지 원칙을 투자 대가들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말들을 참고해서 더 풍성하고 더 큰 걸 포섭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저는 돈 굴리는 기간을 초장기로 잡는다면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불리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계획적으로 방어하면서 잃지 않으면서 복리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 투자 형식이 저에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 들어보셨죠? 복리. 이 복리가 얼마나 무섭고 신기한 현상인지를 실제 수치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